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평생을 일에 매달려 살아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또 가정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면 이상하게도 쉬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일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뭔가를 해야 건강하다고, 창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봉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자분들을 직접 만나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의외입니다.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았어요. 처음 들으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해온 사람이 갑자기 논다고 하니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논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자유를 비로소 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왜 은퇴 후 그냥 노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투자였다고 말하는지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그 노는 삶이 불안이 아니라 안정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평생 대기업에서 근무하셨던 65세 이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이 선생님은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도 가게 하나는 해야 하지 않겠나.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치킨집, 카페, 작은 음식점 같은 걸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가만히 있으면 금방 늙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일부 빼서 소형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나가야 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직원을 쓰면 인건비 문제가 생기고 혼자 하자니 체력이 걱정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그때 아내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1년만 쉬어보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았고 주변 사람들 눈도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1년만 쉬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햇볕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저녁에는 손주를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볍게 살아본 적이 있었나. 혈압이 안정되었고 위장약을 끊게 되었으며 잠이 깊어졌습니다. 사업을 준비할 때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인생을 맛보지 못했더군요. 쉬어보니 비로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노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투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억대 연봉을 받던 62세 박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권유로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객 응대, 마케팅, 재고 관리, 예상치 못한 환불 문제까지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밤마다 숫자를 계산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돈도 일부 잃었지만 더 큰 손실은 건강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경쟁하고 있었구나. 그 이후 그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등산을 하고 점심에는 집에서 간단히 식사한 뒤 오후에는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한 수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더 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진짜 잘 사는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에게 노는 삶은 경쟁에서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일 중독자였던 67세 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강의,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까지 일정을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도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은퇴했는데도 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가? 그때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경험했습니다. 퇴원 후 그는 일정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아침에는 낚시를 하고 낮에는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는 게 사치가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권리였더군요. 1년 후 그의 얼굴은 훨씬 밝아졌고 병원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의 삶은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큰 투자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준비 없는 노는 삶은 불안을 낳습니다. 준비된 노는 삶만이 진짜 투자입니다. 왜 어떤 분은 은퇴 후 노는 삶이 행복이 되고 어떤 분은 노는 시간이 불안이 될까요? 그 차이는 준비에 있습니다. 그냥 논다는 것은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갖춰진 상태에서 여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재정적 기반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매일 계산하게 되면 노는 시간은 불안으로 바뀝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부부 기준 은퇴 후 최소 월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잡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도시냐 지방이냐 주거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구조입니다.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퇴직금이나 자산에서 발생하는 안정적 수익이 있는가? 예를 들어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부족한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그 70만 원을 자산에서 보완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지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는 삶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창업이나 무리한 투자에 뛰어들면 수입이 불규칙해지고 그 불안이 일상 전체를 흔듭니다. 은퇴 후에는 공격보다 방어가 중요합니다. 자산의 70% 이상은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정자산에 두고 변동성이 큰 자산은 3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 구조가 잡히면 돈 걱정이 줄어들고 비로소 시간을 즐길 여유가 생깁니다. 노는 삶은 돈을 많이 벌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무릎이 아프면 어렵습니다. 산책을 하고 싶어도 숨이 차면 힘듭니다.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는 혈압, 혈당, 근육량입니다. 특히 근육량은 해마다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에서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각 10회씩만 해도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과격한 산행이나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부릅니다. 은퇴 후의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또한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정 전에 잠들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을 안정시킵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노는 삶을 오래 지속하게 만듭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생활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늦잠을 자고 하루 종일 TV를 보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집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무료함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놀더라도 기본 루틴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아침에는 30분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독서를 하거나 신문을 읽습니다. 점심 후에는 가벼운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친구를 만납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 루틴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했다는 감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인은 소득 규모보다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원해서 이 시간을 쓰고 있다는 자유감이 행복의 핵심입니다. 노는 삶은 통제 없는 방치가 아닙니다. 자기 주도적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놀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퇴 초반에는 여행과 취미에 많은 비용을 씁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면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 활동 목록을 미리 만들어두라고 권합니다. 공원 산책, 도서관 독서, 복지관 무료 강좌, 지역 문화센터 프로그램, 친구와의 차 한 잔. 이런 활동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시간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은퇴 후 최고의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은퇴 후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 모임, 정기적인 가족 식사,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이것은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간관계를 노후의 두 번째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통장을 채운다면 관계는 마음을 채웁니다. 결국 은퇴 후 노는 삶을 진짜 투자로 만들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재정적 기반, 건강관리, 규칙적인 리듬과 관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노는 시간은 불안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성과와 경쟁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야 인정받고 성과를 내야 존재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삶에 너무 오래 익숙해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무언가를 해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노후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직장인은 직함이 있습니다.
부장은 부장으로, 대표는 대표로 불립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급하게 찾으려 합니다. 사업가가 되거나 강사가 되거나 또 다른 직함을 붙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는 대부분 외부 기준에 맞추려는 행동입니다.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증명 욕구가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노후는 경쟁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면 마음은 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제 욕구입니다. 직장에서는 일정이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일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통제감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구조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고 아무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스케줄을 채웁니다. 강의를 듣고 봉사를 하고 동호회를 늘립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쫓기고 있습니다. 자유를 견디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진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심리적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그 허용이 없으면 노는 시간조차 죄책감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 심리입니다. 누군가는 창업을 했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들으면 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비교가 은퇴 후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노후의 시간은 경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맞고 누군가는 조용히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습관은 이 속도를 무너뜨립니다.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면 결국 피로가 쌓입니다. 그 피로는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불면, 소화불량, 짜증, 우울감. 몸은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마음이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은퇴 후 노는 삶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기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산책하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채운 일정은 나를 소모시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하루는 나를 채워줍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생산성이 아니라 자기 수용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생기면 노는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평온이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리듬을 바꾸는 시점입니다. 빠른 리듬에서 느린 리듬으로, 경쟁의 리듬에서 자유의 리듬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은퇴 후에도 계속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걸어도 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그동안 나를 위해 쓰지 못했던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 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래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은퇴는 처음으로 나를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를 해야만 마음이 놓인다면 그것은 습관 때문입니다. 일에 익숙해진 뇌는 멈추는 것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회복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육도 운동 후에 쉬어야 성장하듯 인생도 쉼을 통해 균형을 찾습니다. 은퇴 후 1년은 성공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1년은 불안과 싸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조급하게 채우려 하지 않고 그냥 두는 연습을 하면 서서히 마음이 안정됩니다. 처음에는 산책이 지루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산책이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낮잠이 죄책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낮잠이 몸을 살립니다. 노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는 삶입니다. 남의 기대, 비교, 성과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즐거움을 채우는 것입니다.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천천히 읽는 책 한 권, 손주와 웃는 30분, 배우자와 나누는 산책. 이 단순한 순간들이 노후의 진짜 수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억지로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는 삶은 무책임한 선택이 아닙니다.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건강을 관리하며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위에서의 놀이는 자기 존중입니다.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일해온 자신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은퇴는 마지막 도전이 아니라 마지막 여유입니다. 이제는 성과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보다 빨리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냥 노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였다고 훗날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